아니 그래서 고추바사삭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먹어요. 먹어볼 거야 안 먹을 거야? 먹어볼게. 안녕하세요, 특허그룹 뷰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상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오죠. 오지고 지고 내리고. 그래서 프라다 통닭이라는 치킨이 있어서 이 관련된 뭐 상표나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먹어보셨어요? 저는 프라다 치킨이라는 게 있는지도 솔직히 몰랐는데 요새 정희님 해가지고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TV에 이제 치킨은 오븐 프라이드. 전과 후로 나뉘는 거야. 그 광고 자체도 좀 다크한 분위기여가지고 프라다가 블랙 하잖아요. 네. 좀 그런 걸 연상을 시키는 것 같아. 그런 연상이 되는 게 사실 프라다만 있었으면 그냥 이름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로고 자체가 사실 이거는 좀 패러디죠. 어떻게 보면 패러디. 요새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 아, 그래요? 알리오 머시기가 그러니까 뭐 맛있다는 평도 있고 아니라는 평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제 마음속의 원탑은 그거예요. 처갓집의 그 슈프림 양념통닭이 나는 굽내를 제일 좋아하는데 갈비천하? 고추바사삭 먹어봤어요? 아니요. 왜? 치킨의 혁신. 오늘 저녁 한번 시켜 먹어. 아니 알았어. 참 이상하네. 맨날 잡다만. 저명한 타인의 그런 명품 로고 같은 걸 따라 하는 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법적으로 잘못된 일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상표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패러디의 영역으로서 이 정도는 뭐 그래도 봐준다 약간 그런 영역인지 한번. 그래, 같은 얘기.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예전에도 사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명품 이름하고 노래방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프라닭이 완전히 사업을 굉장히 크게 좀 처음 성공한 케이스 아닐까? 일단 다른 사례 먼저 얘기하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루이비통 닭. 그러니까 루이비통 닭 여기 네. 사진에 나와 있는데 패키지까지 완전히 진짜 실화예요 이게 아니면 장난이에요 진짜. 난 그것도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마크가 루이비통이 LV잖아요. LV인데 거기에 조금 이제 뒤쪽에 D가 붙은 거예요. 근데 과감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게 좀? 되나 데나 확인하고 이 사업하실 것 같은데 좀 과감하신 것 같아요. 모르면 무식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알고 이랬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께서 오픈하시기 전에 변리사 상담을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으셨을까? 우선은 여기서 이제 판단해야 될 게 상표법상 그 상표권의 침해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죠. 어쨌든 상표가 침해가 되려면 상표 표장이 유사하거나 동일해야 되고 그렇죠. 지정 상품이라는 게 동일 유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루이비통이 패션 업계에서 이런 쪽에 이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닭집에 대해서 상표를 내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루이비통에서. 그러니까 통닭집에 대해서 그쵸. 안 내놨을 거다. 그렇죠. 상표법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닌 거죠. 간단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표가 동일 유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표를 출원할 때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동일 유사해야지만 그때 침해가 되는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루이비통에선 통닭집에 안 냈을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야! 나 상표권 침해 아니다! 사용해도 된다! 네, 그게 아닌 함이 거예요.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왼손 있고 오른손이 있잖아요. 왼손 잽을 피했대가지고 오른손 어퍼컷이 안 날라오는 게 아니죠. 뭐로 맞았죠? 부정경쟁 방지법. 그렇죠. 부경법 무서워요. 부정경쟁 방지법. 부정경쟁 방지법은 그냥 좀 애매하게 이것저것 다 나쁜 짓 하는 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해놨잖아요.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부정하게 경쟁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게 뭔가 좀 불안하고 애매해. 그러면 뭔가 법이 규정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부경법에서 사실 저희가 그 부경법 조문을 다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띄우실 거죠? 띄워야죠. 근데 네. 타인의 그런 브랜드 있잖아요. 브랜드. 저명한, 되게 저명한 게 중요합니다. 저명한 브랜드의 신용이 어느 정도 편승하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정말 강력한 철퇴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루이비통의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는 아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처분 같은 걸 내린 거죠. 다 나왔는데도 계속 하신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깡이 세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그래서 바꾼 거를 차 루이비통 닭으로 바꿔서 또 했대요. 차를 왜 붙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띄어쓰기도 약간 이게 다르게 하면서 해서 이제 뭐 1,몇백만 원을 물게 되셨다. 그러면 뭐 그 다음 케이스로 이제 다음 버버리. 거 이거 알아요? 이거 단팥빵 이거 알아요? 제가 이거 어디 가서 강연한 적 있어요. 버버리가 경상도 지역의 그 벙어리를 이제 버버리라고 하잖아요. 그 안동의 농업회사 법인에서 단팥빵에 대해서 상표 출했는데 심사 단계에선 거절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 회사 법인에서 이제 불복 심판해가지고 심판에서는 이제 이 단팥빵에 대해서 이렇게 버버리를 쓰는 게 그 영국 버버리 상표에 이미지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극히 적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등록을 줬죠. 결론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 안 보고 생각하면 버버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표법상으로는 등록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사용할 때 부경법상의 무슨 부정행위는 아니다. 이 정도 판단을 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은데 버버리 똑같잖아요. 버버리라는 게 굉장히 저명한 상표인데 근데 상표를 어떻게든 버버리로만 한글로 버버리. 한글로 버버리 찰떡. 어떻게 냈든 뭐 다른 결론이 달라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특수한 케이스 있는 것 같아요. 버버리는 어쨌든 방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법상에 뭐 방언인 경우에는 뭐 예외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달리 쓸 수 있고 이게 다른 관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뭐 아무튼 그렇게 결론은 꽤 낫다는 거죠. 그렇죠. 네. 버버리가 노래방도 했네. 버버리가 굉장히 좀 열심히 일하나 봐요. 버버리 노래방도 또 이제 어디 지역에 노래방이 있었는데 거기다가도 이제 소송을 걸었대요. 그러려니 할 것 같은데 내가 버버리면. 어떻게 보면 진짜 그게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좀 그런 그쵸. 생각도 그게 뭐 듭니다.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짜잘한 것도 다 이렇게 잔잔바리까지 이렇게 신경 쓰고. 디테일이 좋으셔서 처음에는 1심에서는 둘이 안 비슷하다 그냥 그런 거 했는데 두 번째에서는 일부 승소해서 250만 원을 판결하라고 했대요. 이것도 어쨌든 소송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은 부경법이겠죠? 네네. 승패소와 상관없이 이 소송을 걸린 업주는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나거든요. 이런 사태 자체를 사실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굳이 버버리 노래방에서 진짜 돈을 많이 버실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와 버버리 노래방이야 하면서 가자 막 안 하잖아요. 노래방 이 점주님께서는 별 생각 없이. 정말 별 생각 없이 그냥 하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닭을 이제 어떻게 볼지 제 스탠스는 좀 확고합니다. 안 된다.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봐 사람마다 다 달라. 다 떠나서 일단 호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은 지금 나온 걸 보니까 도형 이 역삼각형 해가지고 프라닭 이렇게 이거는 있는 거. 솔직히 내 이해가 돼. 왜냐면 너무 똑같이 했잖아요. 아, 진짜. 그쵸.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건 보석인데 예전에 출원했던 거는 완전히 똑같이 삼각형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이거 한 10m 밖에서 딱 놓고 보면 비슷해요. 얘는 솔직히 너무 대놓고 따라했거든? 그 이해는 된단 말이야 이거. 네네. 프라닭에 대해서 글자에 대해서 한번. 글자에 대해서 프라닭. 그러니까 사실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한 것 같은데 어쨌든 등록은 됐네. 이거를 한 10번 빠르게 읽을 때 결국 비슷한 발음이 되냐 안 되냐 사실 그것도 좀 중요한 거던데 프라닭 하면 이게 프라다랑은 어쨌든 조금 약간 발음이 다르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호칭도 상이하고 또 지정 상품도 좀 다르니까 이거는 프라닭에 대해서는 좀 등록된 게 아닐까. 이거에 대해서는 등록받았지만 이 호칭, 명칭에 대해서 등록받았다 해가지고 역삼각형 검정색 들어가 있고 프라닭 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되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줄타. 네, 아줄타를 하고 있다. 그 사진에 있는 간판을 보더라도 프라닭 고추마요라고 적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상표를 등록받았다 해가지고 부경법에 해당이 안 될까? 왜냐면 둘은 서로 독립적인 법률이잖아요. 독립적이긴 한데 그 부경법 위반에 대해 표장을 등록시켜주는 게 좀 아다리가 안 맞잖아? 아다리가 안 맞는데 어쨌든 독립적인 건 맞죠? 그쵸.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프라다에서는. 보석 모양은 아직 등록을 못 받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빼고 프라닭 치킨이라고만 써서 뭐 간판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시는 것도 정답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문제는 진짜 부경법 위반이냐 아니냐보다는 프라다에서 진짜 대규모로 이제 소송을 걸었을 때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맹점이 한 400개가 된대요. 이제 많이 늘어나서. 그럼 나중에 이제 그 만약에 혹시 패소하면 간판도 다 바꿔야 되고 피해가 막심하니까 네. 사전에 그런 가능성은 조금 배제를 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분쟁의 소지를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사업을 크게 하시다 보니까 네네.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피곤하신 거죠. 컨셉 자체는 좋아요. 좀 되게 충격적인데 저인데 아주. 이런 컨셉, 약간 명품 치킨. 사실 우리 치킨과 명품은 조금 이거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요새 약간 소비 패턴이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뭔가 하나를 양극화. 하더라도. 진짜 가성비 아니면 차라리 좋은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킨은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파괴적인 음식이잖아요. 나를 잃고 네, 낯을 얻는 거죠. 네, 그쵸. 그런 건데 여기 뭔가 명품까지 붙었어. 이런 마케팅 컨셉 그리고 이런 브랜드 컨셉 자체는 되게 저는 좋아요. 그거 진짜 먹고 싶더라고요. 먹고 싶었는데 근처에 매장이 없어서 주문을 못 했는데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졌던 건데 어쨌든 그런 위험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어쨌든 우리 직업이 그쪽이다 보니까. 근데 실제 이렇게 상표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좀 무섭다. 계속 안녕하셔야 될 텐데 이게 안녕하실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이게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생각해봤어. 나도 뭘로 하면 좋을까. 네. 그래서 뭐 어떤 거? 굿치킨.
뭐 로이 보통닭 이 정도 이 정도로 그냥 동다. 그래서 부치킨을 한번 제가 상표 등록을 해놓으려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뭐 이게 마케팅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 하지만 그 간판에다 이게 막 보석 모양은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니 뭐 제가 겁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실제 뭐 케이스가 그러하니까. 그리고 아무튼 이 기사에서 어떤 다른 변리사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분도 굉장히 우려를 표명을 하시긴 했거든요. 프라닭이란 단어는 나는 솔직히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상표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저는 부경법적으로 부정경쟁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프라닭 있다. 문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다 장사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물론 국제화 무슨 그런 거에 따라서 상표를 보호하는 쪽으로 뭔가 가야 된다라는 건 취지는 이해하는데 저는 늘 소상공인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생각 나쁘다. 그냥 걱정이 된다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빨리 본인이 판사야. 딱 왔어. 네. 어떻게 할 거야? 규정법 위반이라고 이제 딱 소송 걸었어. 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잖아요. 프라다라고 뭐 그 해외 뭐 패션 대기업이라고 걔네가 이제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프라닭으로 뭐 피해를 입나? 신용에 그 훼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똑같지는 않으니까. 응? 똑같지는 않아. 호칭이 유사하잖아 근데. 프라닭 이거랑 응? 프라다 방금 되게 유사했죠. 아닌 것 같아. 저희 의견도 이렇게 아. 좀 갈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쪽으로 판단 받아보기 전까지는 조금 애매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판사도 이 판사분이 했을 때랑 저 판사분이 했을 때랑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이제 프라닭과 관계없는 분들한테 또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결국 그거예요. 이 패러디라는 것도 좋아요. 패러디가 어떻게 보면 이게 합법과 편법과 불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계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브랜드의 호칭을 조금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명품 로고 같은 거를 자신의 뭐 간판이나 썼을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 봤을 때 로고를 이제 상표 출원했을 때 어떻게 되겠냐 하면은 등록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용할 때는 상표법상 침해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유명한 로고를 조금 이제 패러디라는 느낌으로 사용할 때는 뭐 안 하시는 게 좋겠지만 하시려면은 좀 다르게 이게 좀 그러니까 뭐 줄 몇 개 긋는 거 아니라 좀 달라야 정말 돼요. 다른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센스 있게 다르게 하셔야지 네. 대놓고 똑같이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요새 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먹고 싶어하는 치킨 브랜드이기도 하고 마케팅이나 이런 브랜드 컨셉 자체가 굉장히 참신했던 그런 프라닭의 상표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상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